19번 다음 중 위법 수직 증거 배제 위수증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악과 같은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 이런 거는 그 통신비밀보호법에 그 위반되지 않죠.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뭐 중요한 판례죠.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판례고. 위법수지 증거 배제 법칙은 영미법성 판례에 확립된 증거 법칙으로서 맞습니다. 일반적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여기까지도 맞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병문의 규정이 없다. 이건 틀렸네요. 규정이 있죠. 이거 문제가 너무 당황스럽네요. 네. 308조의 2조 위수중 배제 법칙은 위수중 배제는 네. 명문의 규정이 있죠. 형사소송법 219조가 준용하는 118조는 제시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 전제. 그쵸? 네. 이런 것들은 다 앞에는 다 맞는 내용이고 이게 뒤에 결론을 살짝 바꾸죠. 이것처럼. 네. 근데 일단 틀린 거 찾는 거고 2번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맞았다는 얘기인데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시한 채 하더라도 위협하다고 볼 수 없다. 위협하다고 볼 수 없다. 맞죠?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네. 갑이 휴대전화기로 을과 통화한 후 예우 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네. 그냥 끊지 않고 이제 먼저 끊으시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전화가 끊어진 줄 모르고 이제 전화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제 그 현실에서 그 장소에서 있던 다른 사람과 이제 육성으로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전까지 통화를 하던 이 사람이 전화가 안 끊겼으니까 이 둘이 대화하는 게 고스란히 그 수화기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녹음을 했다가 그 증거로 썼던 경우죠. 이거는 당연히 통신보호법 비밀보호법 위반이다라고 했던 판례죠. 이것도 너무 중요한 판례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녹음한 경우 그 증거는 위협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이번 틀렸네요. 답은 너무 쉽고 뭐 판례도 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만 나왔고요. 이거 뭐 언급할 게 있는지 좀 보고 가겠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는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리킨다. 그쵸? 의사소통.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네.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타인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여도 그게 의사소통 행위가 아닌 그냥 비명소리, 놀라서 반사적으로 발생한 소리 이런 것들은 의사소통 행위를 주고받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집에 들어왔는데 불 꺼진 집에 한쪽에 뭐 집이든지 길거리든지 아무튼 갑자기 그 무슨 뭐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뭐 비명소리를 지를 수 있죠. 아이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는 거. 그럼 뭐 사람이 놀래킬 수도 있고요. 뭐 귀신 아니더라도 그렇게 놀랐을 때 그런 것들은 내가 깜짝 놀랐다는 거를 상대방에게 의사소통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놀랐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거죠. 이과적으로 말하면 무조건 반사라고 하죠. 네. 대뇌를 거치지 않고 그 바로 튀어나오는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네. 무조건 반사죠. 이거는 이과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 녹음이 됐더라도 그거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죠. 통신비밀법 보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네. 그렇죠. 아니라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비명소리 혹은 뭐 아이 깜짝이야 이런 소리들은 그거를 녹음해가지고 그 정황 증거로 쓰였던 거죠. 그런 그 막 우당탕탕 하는 소리, 우당탕 비명소리 이런 것들을 그 이제 뭔가 그때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 두 사람 간에 몸싸움이 있었고 어떤 범죄 현장에 정황 증거, 간접 증거로 그렇게 해서 증거로 쓰였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때 그 상대방 측에서는 이거 몰래 녹음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그 저기를 했겠죠. 반박을 했겠죠. 그때 재판부에서는 그 통신비밀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이런 거지. 비명소리, 그럼 무조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이런 것들은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녹음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밀법 보호 위반이 아니므로 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네,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네요. 네. 당연히 공부했을 판례고 그다음에 2번 위조증거 법칙은 형사소송법 308조에 2에 있죠. 이건 뭐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없겠죠. 이거 수험생이 이거 뭐 경찰 준비생이든 뭐든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사람이 위수증 배제 308조 2를 모르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거의 뭐 형사소송법 전체 조문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네, 조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언급할 거는, 저도 판례를 여러 가지 막 보다 보니까 이제 그 군인들이 그 이제 죄를 저질러가지고 군사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판례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조문을 찾아보니까 군사법원법에도 이 형사소송법이랑 마찬가지로 같은 형식으로 이게 조문 배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숫자는 다르지만 359조의 2에 위수증 증거의 배제가 그대로 똑같이, 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앞에 뭐 증거 재판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조문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자백의 뭐 그 제한 뭐 그런 조문이 있는데, 그 규정 형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2차 답안 쓸 때도 위수증 법칙에 대해서 만약에 쓰게 되면 다 308조의 2를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쓸 때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이거에 따라서 이 조문을 인용해서 법정 보고 베낄 텐데, 거기에다가 군사법원법까지 언급을 해주면 아무래도 좀 다른 답안제보다는 차별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위수증 증거의 배제에 대한 거는 형사소송법하고 군사법원법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똑같이. 답은 너무 쉬운 거고, 네. 이 조문을 뭐 형사소송 규칙 구속행위에서 나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조문을 이렇게 세세하게 뭐 이렇게 암기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308조의 2를 이거를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명문의 규정이 없다. 네. 이게 공무원 시험을 보니까 객관식 시험들은 이렇게 한 60-70%는 너무 쉽고 그냥 기본적인 공부만 했으면은 진짜, 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나오고, 이제 한 20-30%, 한 1-20%, 뭐 그 비율은 정확히 뭐 시험마다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20문제가 출제된 경우에는 보통 한 4-5문제 정도, 혹은 한 3-4문제 정도가 조금 까다롭고 어렵게, 네, 좀 헷갈리게, 좀 구석탱이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변별력을 가르기 위한 시험이죠. 그 나머지 한 15-16문제 정도는, 네, 그냥 뭐 무난하죠. 예.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네, 웬만큼만 공부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읽어볼 필요도 없이 2번 찍고 넘어가야죠. 네. 3-4번은 3번은 문제를 왜 냈나 봤더니, 뭐 이건 당연히 중요한 조문이고요. 2차생들도 답안지에다가 당연히 인용 많이 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이 조문 자체를 219조 플러스 이 세트 조문들은 다 외워지는 조문이죠. 네. 그래서 영장은 반드시 제시해야 되고, 다만 그 4번을 교부하도록 이게 2022년도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개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3번 보기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선발투수 등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제시만 하니까 경찰이나 이 수사관들이 그냥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왔습니다 하고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회사를 찾아와가지고는 종이 이렇게 띡 한번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씩 한번 흔들고 영장 나왔다, 그리고 이제 집행한다, 그리고 바로 막 그 파란색 그 무슨 박스라고 하죠? 약간 탄성 있는 그 박스에다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거, 거기다가 다짜고 쳤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내용이 적혀있는지 확인을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사본을 교부하도록,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집행 나갈 때 그 이제 법원에서 영장 발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복사해가지고 사본을 같이 들고 나가서 이건 피고인한테 이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관들은 이게 씩 보여주고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수사관들은 이거 사본을 교부한 뒤에 그 다음에 일하러 가고, 피고인은, 네, 이제 현관에 서가지고 이 사본 읽어보면 되겠죠. 내 이름으로 내 앞으로 영장이 나왔네. 이렇게 돼 있네. 범위랑 다 적혀 있죠. 네. 그래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이게 개정이 이렇게 됐고, 이거 이슈가 있어도 된 것 같아요. 처벌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거나 이러면 줄래야 줄 수가 없죠. 이럴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네, 뭐 당연히 뭐 사본을 교부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네, 이것도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기다렸던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2차에서 뭐 이거 답은 너무 쉬워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네,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다만 객관식으로 공부하는 이유는, 문제 너무 쉽네, 뭐야 이거, 뭐 이것도 문제라고 이러려고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게 아니죠. 그럴 거면 풀 필요가 없죠. 공부가 된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판례가 등판된 걸 보고 한 번씩 기억도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판례 같은 경우는 2차에서도 준비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읽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하고 제3자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엿들은 거잖아요. 이 사람은 전화를 끊었어야죠. 예, 이 두 사람은 지금 얘가 엿듣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통신비밀보호에 위반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내가 이거를 녹음하려고 녹음한 게 아니고, 나는 예우 차원에서 어른이 수저 들기도 전에 수저를 들어? 그 옛날 밥상머리 교육 그렇게 받았죠. 상대방이 전화 끊지도 않았는데 먼저 끊어? 그래서 나는 기다린 것 뿐이고, 이런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죄를 하냐, 그랬을 때 이런 판례가 있죠. 그래서 이런 다 일반론들은 꼭 이 판례 아니더라도, 네, 잘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이거 써야 될 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정당행위 주장도 했지만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네, 일반론이기 때문에